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 어널리시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어널리시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애널라이즈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 마스터 티어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잘 정의된 인스트럭션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인스트럭션들은 유한하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스트럭션들은 어떤 값들을 인풋으로 받고, 그리고 아웃풋을 출력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스트럭션의 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더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인스트럭션의 순서라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컴퓨테이셔널 스텝을 이야기합니다. 이 컴퓨테이셔널 스텝은 인풋을 원하는 아웃풋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컴퓨테이셔널 스텝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걸까요? 데이터 스트럭처도 그렇고 알고리즘도 그렇고 비슷한 맥락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무한하게 빠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메모리 스페이스도 무한하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리즘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컴퓨터가 무한히 빠르고 컴퓨터가 무한하게 큰 메모리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컴퓨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컴퓨터의 메모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리즘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왜 그러한가 하면 우리의 솔루션이 언젠가는 멈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빠르다 하더라도 솔루션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되면 의미 없는 솔루션이 되겠죠. 그리고 correct answer를 생산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빠르고 어떤 결과값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필요가 없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아무리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고 메모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리즘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컴퓨터는 무한히 빠르지도 않고 메모리 스페이스가 무한정 크지도 않습니다. 컴퓨팅 타임은 제한이 있는 리소스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도 메모리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컴퓨터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그 값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리소스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도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대개 알고리즘 어널리시스라고 알고리즘 분석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리소스를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작업이죠. 이 리소스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컴퓨테이션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메모리 측면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테이션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혹은 메모리 스페이스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타임 컴플렉시티는
분석하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 타임 컴플렉시티에 집중을 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인데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얼마나 메모리 스페이스를 많이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알고리즘 분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문제는 Maximum Contiguous Subsequence Subproblem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숫자들의 어레이가 주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인풋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은 maximum value of all possible choices of I and j인데 연결된 subsequence sum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이 마이너스 2, 11, 마이너스 4, 13, 마이너스 5, 2 이러한 어레이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subsequence는 마이너스 4, 13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13, 마이너스 5, 2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숫자의 합이 contiguous subsequence sum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 어레이가 주어졌을 때 contiguous subsequence sum을 맥시멈으로 만드는 그러한 첫 번째 시작 인덱스 i와 끝 인덱스 j를 찾는 게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눈으로 인스펙션해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11, 마이너스 4, 13부터 13까지 이렇게 세 개 숫자를 더하면 20이라는 가장 큰 맥시멈 섭, 시퀀스 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다 더해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썸 값이 가장 큰 서브시퀀스를 찾는 거죠. 이게 가장 나이브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서브시퀀스들을 체크해야 할까요? 확인해 보아야 할까요?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n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가능한 모든 i와 j의 조합을 찾아야 하니까 n개의 숫자 중에서 n개의 넘버가 있죠. 그러면 인덱스도 n개가 있겠죠. n개 인덱스 중에서 두 개의 인덱스를 찾는 경우의 수는 n 컨비네이션 2가 되죠. 그럼 이 n은 무엇이냐? 한 개의 숫자도 하나의 서브시퀀스죠. 그래서 이 경우는 시퀀스에서 숫자를 하나만 뽑는 경우입니다. 다시 써보면 n 컨비네이션 1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결과를 풀어보면 2분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3n 이만큼의 서브시퀀스들을 체크를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브 솔루션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 섭썸 나이브라는 함수이고요. 인풋으로는 A, 행렬을, 어레이를 혹은 리스트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구현하는 방법은 일단 맥스썸을 0이라고 해놓고요. 스타트 인덱스를 0, 엔드 인덱스를 0이라고 일단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타트 인덱스가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i가 되고요. 이 엔드 인덱스가 j가 됩니다. 모든 케이스들을 다 생각을 해볼 거기 때문에 i는 1부터 끝까지 가면 되겠죠. 그래서 i는 0부터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n-1까지 변합니다. 다음으로 j를 변화시켜야겠죠. j는 i보다는 작은 큰 숫자여야겠죠. j는 그래서 i부터 n-1까지입니다. subsequence니까 i는 앞에서부터 시작하고 j는 그 뒤에 end 인덱스를 찾는 거기 때문에 j는 1부터 n-1까지 이터레이션을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sum을 일단 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i부터 j까지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이 sum에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타팅 인덱스 i부터 j까지 있는 숫자들을 전부 sum에 더해줍니다. 만약에 이 sum이 현재 맥시멈 썸보다 크다 하면 맥스 썸을 현재 썸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스타트 인덱스를 i, 엔드 인덱스를 j로 바꿔줍니다. 이터레이션을 모두 돌리면 맥스 썸과 스타트 인덱스, 엔드 인덱스를 리턴 해주면 됩니다. 이게 나이브 솔루션의 구현이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브 솔루션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을 할 때는 모든 오퍼레이션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에디션의 숫자만 세서 컴퓨테이션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보통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에는 기본적인 베이직 오퍼레이션들의 숫자가 몇 개인지를 셉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for을 돌리는 데 필요한 시간, 변수를 정의하는 데 드는 시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에디션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셉니다. 이런 시간들은 사실 컴퓨터의 성능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알고리즘의 본질적인 에디션의 개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sum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더하기가 몇 번이나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i는 0부터 n, 여기서 n은 input array의 input 리스트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0은 i는 0부터 n-1까지 이터레이션을 돌고요. j 같은 경우에는 i부터 n-1까지 이터레이션을 돕니다. 그러면 이 sum이 몇 번 이루어지느냐 하면 j-i 플러스 1. 이 for은 몇 번 돌아가냐면 끝에 인덱스에서 i를 빼고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j-1 플러스 1만큼 이 이터레이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i를 여기에다가 j 자리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 값은 실제로는 1부터 n-i까지 숫자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sum을 evaluate 해보면 2분의 n-i, n-i 플러스 1 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evaluate 해보면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고 이 합은 쉽게 표현할 수 있죠. k제곱 플러스 k를 썸한 식이 되죠. 이건 이제 네, 수학 시간에 많이 다뤘던 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 식을 다 전개해서 계산을 해보면 n 세제곱 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브 솔루션은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느리다는 사실을 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나이브 솔루션을 어떻게 임프루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관찰할 점은 subsum from i to j는 subsum from i부터 j-1까지에다가 그냥 j를 더해주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subsum을 계속 새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subsum을 기존 거에다가 현재 엘리멘트를 더해주면 현재 리스트 인덱스 엘리멘트를 더해주면 현재 subsum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여러 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구현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서브시퀀스의 개수가 2분의 n제곱이라 그랬어요. 가장 큰 파라미터가. 근데 여기서 보면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오퍼레이션은 6분의 n 세제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시퀀스의 개수보다 더 많이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K는 K를 I부터 J까지 썸을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썸에다가 현재 이건 이미 구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썸을 할 때 이 J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I가 예를 들어서 현재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J가 현재 15라고 하면 이 썸은 10번째 엘리멘트부터 15번째 엘리멘트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J가 16으로 변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다시 썸을 0으로 만든 다음에 10부터 16번째 있는 엘리멘트까지 다시 다 더합니다.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 이터레이션에서 10부터 15까지 더한 엘리멘트가 있기 때문에 16번째 엘리멘트만 더해주면 커런트 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썸을 계속 다시 0으로 리셋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 나이브 솔루션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